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크리스탈 신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급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자, 요 뉴스를 좀 보시면, 자, 크리스탈 신소재 사우디 네옴 한국서 첫 아시아 전시회. 자, 네옴시티 아시아 전시회 개최 강세인 건데, 전시회에서 요 한국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네옴 측에 소개하는 그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크리스탈 신소재는 그래핀이라고 있죠. 소재. 요 그래핀 소재를 소개할 기대감에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근데 별 연관은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럼 뭘로 엮은 거냐? 자, 사우디 건설 프로젝트에 크리스탈 신소재가 왜 움직이느냐? 자, 크리스탈 신소재는 인프라의 기초인 이 전력 사업 중에서 고품질 케이블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인 합성 운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고품질 합성 운모 소재 부분 중점 추진 기업으로 단독 선정이 된 적이 있고요. 자, 그것 때문에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여 있는 상황이죠. 즉, 별다른 연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기대감도 작용할 필요 없는 뉴스에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료의 가치는 판단을 해야 되니까 우선 어떤 재료로 상승을 했는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자, 대주주 다이중치유가 장내 매도하신 거 아시죠? 자,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크리스탈 신소재가 받을 걸 알고 있었다면 이후에 당연히 장내 매도를 했을 겁니다. 크리스탈 신소재와 관련이 없고 그래핀 상용화나 접촉해오는 기업도 없다라는 걸 현재 상황에서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장내 매도를 이전에 했었다. 자, 의미 없는 뉴스에 상승을 동반했다라면 요 상승이 오히려 함정입니다. 내리는 것에만 속임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올릴 때도 속임수는 존재하는 법이죠. 자, 상승할 때 던지는 미끼가 당연히 더 달콤합니다. 대신 더 위험하죠. 자, 하락할 때 나오는 트랩은 수익이 적어지는 거겠지만 상승할 때 나오는 트랩은 손실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올랐으니까 일단 지켜본다. 하락하기 시작하면 팔면 되지.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의 당연한 심리를 파고들어서 이용하려는데 이것도 모르고 이용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하락하기 시작하면 거래 체결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단순 하락이 아니라 세력이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게 당연히 세력일 겁니다. 근데 얘네가 매수는 안 하고 매도만 하겠다. 그럼 거래 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재료 네옴시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는 요 세력이 빠져나간다면 상승의 원천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도 주체가 진짜든 가짜든 뉴스를 엮어서 상승을 만들어주지 않는 한 수급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점 투심은 무너지면서 실제로 실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려있던 개인들은 본전이 오면 탈출을 시도합니다. 매도세가 쏟아진다는 거죠. 즉, 이런 주도 주체의 장난이 계속될수록 크리스탈 신소재의 주가는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 자, 일단 분봉입니다. 1분봉. 자, 보시면 장초부터 거래 없는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자, 6월 8일의 시작이 여기죠. 여기 거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승을 유도하고 있죠. 자, 통정거래로 상승을 만들어내고 개인들의 수급을 유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세력이 올려놨다. 근데 이제 주가가 네옴시티 관련해서 뭔가 있구나, 뉴스가 나오니까 뭔가 있구나, 개인들이 요 주가 상승과 네옴시티 뉴스를 보고 여기서부터 탑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력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을 썼지만 여기까지 주가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누굴 이용해서? 개인들을 이용해서. 자, 상승이든 하락이든 거래가 이렇게 없다는 것은 대부분 함정입니다. 어떤 기업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적도 없는데 네옴시티와 엮어서 기사를 내고 적은 거래로 요 상승을 연출한 후에 개인들이 여기서 탑승을 해버렸던 거죠. 그리고 당일 고점에 물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쪼개서 차익 실현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갈색 선 보이시죠? 자, 이게 이 종목에 매물이 가장 많은 자리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요 매물 소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뚝 올라서 버렸습니다. 곧장 뚫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자, 개인들이 본전이 왔는데도 탈출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물량을 주도 주체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개인들은 본전을 한번 주면 보통 탈출하기 마련인데 가장 많은 매물이 있는 이 자리까지 왔을 때 별다른 저항 없이 하루 만에 물량 소화의 요 흔적도 없이 하루 만에 돌파를 해버렸다. 가장 많은 매물을. 자, 근데 그렇다고 거래가 이걸 상회하고도 남을 만큼 많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만한 수급이 들어와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서 상쇄시킨 게 아니라 애초에 저항 자체가 되지가 않았다. 이 상당한 매물벽이 저항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자체가 이 대부분의 매물은 이미 주도 주체가 확보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원래 대부분의 세력들은 이런 고점의 자리에서 절대 매수하지 않죠. 자, 5월 15일 이날입니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신고거래량을 동반해서 상한가를 찍었다가 폭락했던 날, 이날 세력의 손바뀜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OBV 지표도 한번 보시면 요 주황색 선, 여기서 급격하게 꺾여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속임수다, 뭐 이렇게 개미털기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고요. 그냥 단순히 차익 실현인데 이후로 물량을 모아간 주체가 뭐 기존 세력이든 손바뀜이든 지금 여기에 많은 매물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즉, 이 자리는 현 세력의 평단과도 같다. 매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이 크리스탈 신소재 투경 해제일은 요때입니다. 요때가 5월 30일이죠. 자, 당일의 종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매물이 가장 많은 자리. 자, 이때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하죠. 투경 해제됐으니까 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그 기대감을 이용해서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가를 띄어올리는 주체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날로부터 이제 투경 해제 이후 6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재매집이 시작됐다 라고 보는데, 이제 2차 시세 분출의 초입인 거죠. 초입. 이 마무리 단계에는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방망이는 좀 짧게 쥐어야 될 겁니다. 자,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 방망이를 짧게 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고점은 어디인가? 내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항이 어디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근데 저항을 찾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요런 자리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일단 수차례 저항의 흔적이 좀 수렴되는 게 보이시죠? 여기라던가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저항이 계속 수렴된다. 자, 여기를 만약에 고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니죠. 이렇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갈 텐데, 여기를 고점이라고 판단했을 때 분봉상 요런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하게도 한번 저항이 된 자리들은 다시 한번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차익 실현의 가장 큰 힌트가 되는 것이 요 저항입니다.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사람 또는 집단이라는 거죠. 움직일 수 있는 주체가 저항으로 어딘가를 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뭐 하나만 있다면 뭐 하나의 의미로 의미가 작거나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수차례 같은 자리에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는다면 고점을 파악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010-2764-3885 상단의 전화번호로 자, 크리스탈이라고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요렇게 4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고점의 매도가, 저항이 수렴되는 곳이 어디인가 매도가 말씀드리고요. 왜, 무슨 근거로 고점이라고 하는지, 왜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세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죠. 아직 차익 실현의 단계는 오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바로 한치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미리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으시면 힌트가 포착되는 즉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락 오신 분들 중에서 부재 중이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모르는 번호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순차적으로 다시 연락 한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연락 받으셔서 유익한 정보 공유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점 판단하고 매도가와 그 근거 제시해 드리고 여러분한테 리스크 적은 2차전지 후발 수혜주 추천드리면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을 선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테마죠, 테마. 자, 그리고 여기서 대장주를 찾으면 그게 바로 급등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테마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하면 됩니다. 세계 경제가 자금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쏟아붓는지.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그래서 공통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증설 또는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자,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정박, 분리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뭐 제약바이오라던가 뭐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